자연은 약자를 파멸시키지만 강자는 돕는다. 자, 작가 페르디만드 오센도프스키가 1920년에 남긴 아주 등골이 서늘해지는 깨달음이죠. 오늘은 바로 이 문장과 함께 극한의 생존 테스트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러시아 혁명의 끔찍한 대혼란을 피해 끝없이 펼쳐진 척박한 아시아의 심장부를 가로질렀던 한 남자의 위험천만한 탈출기죠. 인간이 문명에서 완전히 단절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극적인 생존 기록 중 하나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탈출이 얼마나 거대한 규모였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짚고 넘어갈까요? 1920년 겨울, 체포를 피해 타이가스 프로 도망친 것을 시작으로 봄에는 얼음이 녹으면서 소련 통제구역을 속임수로 통과해야 했고요. 늦가을 무렵에는 험준한 산명에서 매복 공격을 받기까지 정말 숨가쁜 여정이 이어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얼어붙은 타이가 숲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들이닥친 군인들을 피해 그는 문자 그대로 미지의 황야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시베리아 타이가는 영원히 푸른 삼나무와 얼어붙은 깊은 눈으로 덮인 그야말로 끝없는 바다와 같았죠. 어제까지만 해도 문명사회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원시적인 생존 환경에 내던져진 겁니다. 그는 쓰러진 거대한 삼나무 뿌리 밑에 은신처를 만들고 무려 2달 동안 단 한 명의 사람도 보지 못한 채 그곳에 숨어 지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영하 수십 도의 추위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얼어 죽지 않았을까요? 그 비결은 미스테리한 금광 탐사자에게 배운 나이다라는 기발한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얼어붙은 통나무 2개를 파내서 한쪽을 평평하게 깎은 다음 그 사이에 틈을 벌려 수출을 넣어두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밤새도록 천천히 타오르면서 온기를 유지해줍니다. 이 불씨 하나가 그의 목숨을 살린 거죠. 하지만 추위만이 적은 아니었습니다.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거대한 불곰을 사냥해 식량과 가죽을 구해야 했고,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건 절대적인 고독이 주는 심리적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가혹하고 혹독한 존재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라고 불렀죠.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는 얼음이 녹기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남쪽으로 전진해야만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소비에트를 속여 넘긴 기막힌 심리전입니다. 봄이 오고 강물의 얼음이 깨지면서 이제 싸움의 대상은 자연에서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방이 불안정한 검문소였고 특히 무자비한 정치재판소였던 체카의 눈을 피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이 혼란스러운 이념의 전쟁터에서 그가 선택한 무기는 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위조 여건과 순전한 허세, 즉 완벽한 연기력이었죠. 당시 전시 경제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돌아갔는지 보여주는 진짜 기막힌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여분으로 챙겨둔 새 검은색 승마 바지 한 벌을 옷차림이 엉망이었던 한 지방 민병대원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뭘 받았을까요? 무려 소총 1자루, 권총 2자루, 탄약 180발, 거기다 무기 소지 허가증까지 받았습니다. 바지 한 벌이 거대한 무기고로 둔갑한 셈이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교환 아닙니까? 그의 기만 전술은 아주 치밀했습니다. 위조 여건으로 가짜 신분을 만들고 자신과 일행을 도로와 교량을 설계하는 농업 전문가로 위장시켰죠. 검문소에서는 한술 더 떠서 벌목과 금광 개발 계획을 당당하게 늘어놓았습니다. 도망자들을 사냥하는 적군의 본부 한가운데를 이런 엄청난 배짱과 허풍으로 유유히 걸어서 통과한 겁니다. 세 번째 파트, 치명적인 예니세이강 도하 작전입니다. 아무리 허풍을 잘 떨어도 갑자기 날아오는 총알 앞에서는 소용이 없죠. 도중에 합류한 다른 도망자 그룹과 함께 이동하던 중 리틀 예니세이강 근처에서 적의 매복 공격을 받게 됩니다. 총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상황, 그들이 살기 위해 선택한 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얼음장 같은 광물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이 대목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이 시련 속에서 나는 물을 휘젓는 말의 모든 발짓과 내 아래서 떨고 있는 그 녀석의 온몸을 느낄 수 있었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부딪히는 강물 속에서 말이 힘이 빠져 가라앉으려 하자 그는 직접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어 말과 함께 헤엄치며 강을 건넜습니다. 그 생생한 공포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죠? 자,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네 번째 파트, 악마의 산을 넘어서.
얼음물에서 빠져나와 덜덜 떨고 있는 생존자들 앞을 가로막은 건 이번 여정의 가장 거대한 지리적 장애물인 탄누올라와 다라하투올라 산맥이었습니다. 여기서 18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세요. 처음엔 훨씬 많았던 일행 중 코속을 호수로 향하는 이 죽음의 산악 경로를 뚫고 가겠다고 남은 생존자가 딱 18명뿐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하나로 뭉친 최후의 결사대였죠. 하지만 진짜 위기는 산의 험난함이 아니라 공포 그 자체에서 왔습니다. 길을 안내하던 현지인 가이드가 산의 불길한 미신에 겁을 집어먹고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렸거든요. 악마들이 화가 났다. 우린 다 죽을 거다. 라면서 길잡이가 주저앉아 버리자 일행은 거센 눈보라가 치는 좁은 벼랑 끝에 그대로 고립되고 맙니다. 긴장감은 여기서 최고조에 달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곡 건너편에서 돌연 총격이 시작된 겁니다. 절벽 끝에 발이 묶인 생존자들, 눈 덮인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진말들, 그리고 눈보라를 뚫고 울려 퍼지는 총소리.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기막힌 전술을 발휘합니다. 일행 중 2명이 적의 눈을 피해 봉우리 위로 우회해서 올라간 다음 적들 머리 위로 수제 폭발물을 집어던진 겁니다. 골짜기에 폭발음이 진동하고 적군이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서 이들은 극적으로 몽골 국경으로 향하는 길을 뚫어냅니다. 정말 짜릿한 역전의 순간이죠. 마침내 산을 내려온 그들은 몽골 국경선에 있는 마지막 얼어붙은 장벽, 거울처럼 투명하게 얼어붙은 야가강을 건넙니다. 길고 끔찍했던 혁명의 십자포화를 드디어 벗어나 마침내 안전지대로 발을 들이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모든 문명을 버리고 철저한 원시인의 상태로 돌아가야만 했던 그 과정들, 과연 그 진정한 심리적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 얼어붙은 타해가 한가운데에 버려진다면 우리 안에 문명화된 자아는 도대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깊은 여운에 남겼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